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자, 전 여자친구가 사귀는 동안에 있었던 많은 성관계 중에 한 번을 강간으로 고소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헤어진 연인 사이나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옛날에 그때 이러면서 강간, 중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중간제추행 같은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를 아주 가끔 보기는 했어요. 사실 원래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하고 가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딱히 명확한 물증이 있기가 어렵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그 증명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였음이 입증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는 경우, 같이 어디 여행 가서 사진을 찍었다든가 카톡 대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많은 성적 접촉 가운데 어느 한두 번이 명시적으로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 또는 수면이나 음주 등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 성추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가 반대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고의의 문제인데요. 가해자 입장에서 부부 사이인데, 연인 사이인데, 방금 전에도 성관계가 있었는데 명확한 거부가 다음번에 있다고 예상하기가 어렵고 묵시적인 거부가 있다고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부분은 가만히만 내버려둬도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가 아니었던 사이에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좀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죠. 피해자의 어떤 일관된 진술 있으면 그 신빙성을 높게 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기만 하면 가해자가 무조건 불리하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즉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건과 달리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만 유독 그 신빙성을 더 쉽게 인정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성범죄에서도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다만 종래의 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경험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령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에 범행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또는 피해 후에 피고인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가지고 통상 성폭력 피해자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과거에 많이 적용되었던 경험칙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전부 믿기 어렵다라든가 모든 사건에 도식적,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그 경험칙 적용에 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직장 상사하고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회식 자리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는 자리였나 봐요. 부하 직원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직장 상사가 따라 들어가는 CCTV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직장 상사가 여성 직원에게 자신의 성기를 구강으로 이렇게 하라는 강요했다고 해요. 이제 혐의상으로는 유사강간인데, 이제 여성이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CCTV를 구해서 보니까 화장실에서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데 여성분이 웃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이 봐라, 이 웃고 있지 않냐, 나랑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종래 판례대로라면 피해자가 저런 행동을 할 리가 없지, 이렇게 돼서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거였어요. 동료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었지만 억지로 웃는 연습을 하면서 나왔다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죄가 인정되었던 사건이죠.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종래에 활용됐던 경험칙을 일률적, 도식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사실 범죄의 성격에 맞게 경험칙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이죠. 따라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성범죄와 관련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성인지 감수성이 뜻하고 있는 의미는 꼭 성범죄에서만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인관계, 부부관계에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번의 성관계를 갑자기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